기계안전공학 3주차 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계설비의 안전조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구조의 안전화 요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이 안전계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다루어 보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다루어 보고 다음 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그 안전계수는 기준 강도와 그리고 허용 응력과의 비를 우리는 안전계수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전계수는 또는 안전율은 우리가 하중을 가정할 때 그 가정한 하중이 부정확하고 그리고 소재에 불균일 또는 균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필요한 정도의 안전도를 갖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계수 또는 안전율은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1보다 커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안전율은 여기 기초 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기준 강도예요. 기준 강도, 기초 강도가 기준 강도, 그리고 기준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누어 놓은 놈, 또는 요거는 이제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요 기준은 연성재료, 그리고 극한 강도를 최대 설계 응력으로 나누어 놓은 거, 요거는 주로 어디에? 취성재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언제 써요? 여러분들이 그 노프 있죠? 스틸 노프, 이런 것들은 기준 강도가 파단 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강도를 적용할 때 하중 조건이 어떤 건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준 강도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인장 강도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장 강도라고 돼 있네요. 인장 강도가 25kg 포스 미리미리 스퀘어. 이러한 강판의 안전율이 얼마래요? 4래요. 이럴 때 허용 응력은 어떻게 되겠냐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안전율은 여기 기준 강도, 그리고 뭐였죠? 허용 응력 이렇게 정의를 했죠. 따라서 허용 응력은 뭐로? 이 안전계수 N으로 뭐를 나누면 되겠어요? 기준 강도, 그쵸? 요 기준 강도가 여기서는 뭐예요? 인장 강도로 주어졌네요. 인장 강도.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요거는 저 취성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안전율이 4니까, 그쵸? 그리고 인장 강도가 얼마? 25니까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리미리 스퀘어. 이걸 계산을 하면 대략 얼마가 나와요? 6.25 킬로그램 포스 미리미리 스퀘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면적이 6mm 스퀘어래요. 이런 봉에 600kg 포스의 줄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봉이 있는 거죠. 여기에 얼마를 가해요? 600kg. 여러분들이 여기 중량이니까 무게니까 포스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요 단면적이 요놈의 단면적 A가 얼마래요? 예, 6mm 제곱 이렇게 된대요. 이 추를 달았더니 요놈이 허용 인장 응력에 도달하였대요. 그러면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을 다 공부하셨을 거니까 시그마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P 이렇게 쓰죠. 물론 여기도 P가 되겠지. 이놈도 뭐가 돼요? P가 되겠죠. 이게 균일 단면봉이니까 내력은 P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다시 쓰면 A분의 N. 요 N과 P는 균일 단면봉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6mm의 제곱 그리고 600kg 얼마? 포스 해서 시그마 여기 시그마 A 허용 영역이니까 시그마 A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0kg 포스 밀리미터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 살펴보니까 이제 주어졌네요. 누가 주어져 있어요? 인장 강도 시그마 T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500kg 포스 얼마? 밀리미터의 제곱. 이럴 때 안전율은 어떻게 되겠네요? 예, 여기 정의가 있죠. 따라서 안전율 요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허용력 어이구 허용력 그리고 여기 인장 강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응자가 여기 응력.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쓰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 그리고 여기 얼마죠? 500.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가 남죠? 오,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여기 여러분들이 차원 해석을 해보면 요놈과 요놈은 같은 차원이어서 요 계수는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예, 무차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구조의 안전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챕터 3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챕터 3는 기계 설비의 방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계 재해 발생과 방지, 방호의 원리, 그리고 방호 장치, 그리고 가드가 있고 방울이 있거든요. 방울, 울타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장을 구성을 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의 재해 발생과 방지 첫 번째 절인데요.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기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해를 살펴봤는데 그 위험점에서 발생하는 재해 요소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예, 요거는 협착점. 그러니까 요 협착이죠. 요건 주로 어디였어요? 고정부하고 그리고 직선운동부 이런 부에서 발생이 됐었죠. 그리고 절단이 일어나는 데가 있었죠. 회전부. 그리고 요 배임 요건 잘리는 건데 시어 커트해서 요것도 왕복운동부에서 발생하죠. 고정부가 있는데 요거는 회전부 노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런 곳에서 물림이 일어났죠. 요거는 뭐였죠? 돌기가 있는 곳에서 그 말림이 일어났었죠. 요 찔림은요, 그 못이 있다든가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때 일어나는 재해 중에 하나가 찔림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를 정리해 보면 기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해는 협착,
절단, 배임, 찔림 또는 물림 그리고 말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방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기계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요? 예, 위험점이 있고 그리고 위험점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으로부터 좀 작업적 또는 위험점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격리한다거나 또는 그렇죠? 격리. 그다음 이제 근접이 되어 있을 때 또 이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이 기계에 의한 재해로부터 위험이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그 작업점 또는 위험점에서 누가 노출이 안 돼야 돼요? 예, 작업자의 신체가 노출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체가 가동부의 위험점이나 아니면 회전부가 있을 때 회전부로부터 발생되는 운동 에너지죠. 이에 작용 범위 또는 출력 범위에 누가 있지 않으면 돼요? 사람의 신체가 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 재해가 발생되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우선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운전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 에너지는 회전운동 형태의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직선운동 형태의 에너지도 있겠죠. 그 일이니까요.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디에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신체 그 신체가 뭐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이 신체에 도달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재해가 발생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 놈을 한번 더 도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재해가 발생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 기계가 작업하는 공간에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가 작업하는 공간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작업 공간과 겹쳐지면 그 겹쳐지는 영역이 공유 영역이 될 건데요. 이 양쪽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의 작업 영역이 이 중첩이 될 때 물론 동시간에죠. 시간이 다르면 절대로 그 겹쳐질 수가 없죠. 요럴 때 이제 그 재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더 도식적으로 한번 도식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작업자죠. 작업자가 여기 작업자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작업자 또는 근로자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근로자가 그 기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요 근로자의 작업 공간하고 기계의 작업 공간이 공유되는 영역이 있어요. 요 영역이겠죠. 요 영역. 그죠? 이 공유되는 영역에서 이제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기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동의 영역, 그죠? 이 공유 영역에 있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재발생 메커니즘, 요 메커니즘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거죠. 여기가 무슨 영역이었어요? 이게 여기가 기계면 여기는 작업자, 근로자죠. 근로자의 작업 영역, 요 영역이 무슨 영역이었어요? 그죠? 공유 영역. 둘이 겹쳐지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 공유 영역에 있을 때 이제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재해 발생 메커니즘 조건이 성립하지 않도록 해주면 재해가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면 이 재해 발생 메커니즘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즉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영역이 공유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너 작업해? 너 쉬어. 너 작업해? 너 쉬어. 그러면 이 영역은 겹친다고 해도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즉 분리가 되니까 그 재해가 일어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준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계 넌 요 영역에서만 해. 근로자는 요 영역에서만 해. 이렇게 딱 분리를 해줘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이게 뭐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간적인 분리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작업하더라도 여하이 기계의 작업 공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사람이 그 작업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분리가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지만 요놈이 이런 형태, 여기 어디 갔어요? 이런 형태로 너 다 작업 끝나. 그다음 두 번째 여기 1번이면 얘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간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요놈이 작업이 끝나. 이렇게도 되죠. 이제 그걸 또 도식적으로 더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보시면 여기 요 이제 범례인데요. SZ 돼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있네요. SZ. 요 SZ는요. 기계의 가동부가 작업하는 영역이에요. 요 SZ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요 영역이고요. 여기 SZC는 요 놈인데요. 요 놈은 기계가 작업하는 영역 밖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뭐가 되겠어요? 안전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요 X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요것도 작업 영역 내 한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번 HZ라고 되는 H는 휴먼을 얘기할 거고 M은 뭐이겠어요? 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는 누구죠? 요 기계 가동부가 작업하는 이 영역 속에 작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요 MX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기계의 가동부가 존재하는 경우, 즉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HX는 그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존재할 때는 1로,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로? 이제 제로로 이렇게 숫자를 부여를 했어요. 여기 i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존재할 때, 그리고 out이라고 되어 있는 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래서 두 놈의 곱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이 얘기는 뭐예요? 기계의 가동부도 존재하고
작업 영역 내. 그리고 누가 작업자가 같이 일을 하는 작업 영역 내에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위험한 거고요. 요 놈이 1 곱하기 0이거나 0 곱하기 1은 뭐가 돼요?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얘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건 그래서 뭐가 돼요? 재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가, 이 양자는 누구죠? 기계, 그리고 근로자, 이런 얘기죠. 이 양자가 동시에 X라고 하는 작업점에 있을 때, 작업 위치에 있을 때 그때는 항상 위험이 내재하죠. 그리고 안전 조건은 뭐예요? 얘가 시간적으로 요 작업 안전 조건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여기 시간이 분리된다든가 시간 분리. 여기서 요 얘기는 뭐라고 썼어요? 교대로. 아이고야. 교대로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가동부가 있을 때 누가 없으면 돼요? 요때는 요게 뭐였죠? mx가 1이었고 그리고 작업자가 작업을 하지 않아. 여기다 한번 작업자가 작업을 하지 않아. hx가 뭐예요? 0 또는 가동부가 작업을 하지 않아. 그럼 0이죠. 수치가. 작업자는 뭐 해? 이렇게 작업을 해. 그럼 요때도 뭐가요? 안전하게 되잖아요. 됐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과 근로자와 기계가 동시에 존재할 때 시간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가 여기 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적인 상황을 0일 때 0일 때 1일 때를 한번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얘들은 전부 다 0이죠. 그러니까 안전이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작업자도 여기죠. 양자 근로자도 작업을 하고 있고 같은 영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계도 어떻게 해요? 가동하고 있을 때 그때는 같이 1 곱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럼 상태가 무슨 상태가 돼요? 이건 이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고 상태.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안전 상태.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에 놓여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 놓여야 되죠. 그러면 그놈을 이렇게 함수 관계로 표현하면 이게 공간의 상태예요. 요거는 누구죠? 그 작업자 또는 근로자의 작업 상태. 작업하느냐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기계가 가동 중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 상태가 항상 어디에 오게 해야 돼요? 안전 상태, 이 안정 상태에 오게 해야죠. 얘가 이 두 놈의 곱이 1인 사고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건 곤란하죠. 그다음 생각하기 싫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요 놈이 보세요. 여기 근로자가 그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게 근로자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제로니까 가동부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 발을 써놓은 건요. 부정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야 이거 조금 제가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여기 보니까 HXT가 뭐예요? 인간이 없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MX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동부가 동작하지 않을 때인데 그놈의 반대라는 의미예요. 여긴 제가 거꾸로 썼네요. 워드를 치다가 제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한번 여기만 좀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여기만 요절이 위로 가고 그리고 요절이 밑으로 오게. 그럼 여기 볼게요. H바니까
요게 HXT가 사람이 근로자가 없을 때니까 HXT의 반은 무슨 얘기예요?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예, 여기 그렇죠. 요게 제가 아까 요거 밑으로 뭐라고 그랬죠? 요건 작업자가 여기 보니까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요거는 누가 없죠? 바가 없잖아요. 바가 없을 땐 뭐예요? 기계가 가동하지 않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요 의미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세요. 제가 오타를 쳤네요. 그 다음 요 놈은 뭐죠? 작업자는 작업자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제로니까 어디 갔어? 예, 여기 있네요. 작업자의 신체 일부라도 어디에 없어요? 이제 위험점에 없어요.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요거 그다음 요거죠? MX 바죠. 요거는 뭐 하고 있어요? 기계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가동하고 있을 때예요. 요럴 때는 요럴 때는 항상 뭐가 돼요? 안전 상태가 여기 이 상태가 무슨 상태가 돼요? 값이 제로가 되니까 안전한 상태가 돼요.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언제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제가 오타를 쳤는데요. 요 위와 요 아래 요것만 좀 바꿔 주세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방어의 원리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